이제 스페인도 이렇게 광활한 대륙을 지배하기 위해서 부항령이라는 걸 만들었고, 또 그들도 이 대륙이 어떤 곳인지 알고 도착한 곳이 아니잖아요. 탐험을 하다 보니까 땅이 또 나오네, 또 나오네 하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부항령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나눈 게 아니고, 처음에는 멕시코 지역으로 부항령을 만들고, 아이고, 내려가 보니까 땅이 또 있네? 그럼 남미는 뭐 페루를 중심으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쪽이 또 있네? 그래서 또 아르헨티나 중심 쪽에 또 만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4개의 부항령이 생겼는데, 페루 부항령은 초기에는 정말 남미를 다 총괄할 만큼 넓은 곳이었다가, 뭐, 라플라타, 이제 아르헨티나 부항령에 또 나눠가지고, 또 저쪽 콜롬비아 중심으로 저쪽도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이제 페루하고 칠레만 남은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그 아타카마 사막이 있는 지역은 볼리비아 영토였기 때문에, 또 볼리비아는 정작 페루 부항령에 속해 있지 않고,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부항령에 속해 있는 그런 애매한 장소였어요. 이 지역은 식민 시기에는 이제 새똥이 자원으로 쓰이던 시절에, 그때는 이제 그 새똥 때문에 칠레하고 페루하고 막 싸웠고, 볼리비아도 끼고 에콰도르도 끼고, 이제 그러다가 새똥의 시대가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이제 초석의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볼리비아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식민 시기부터 좀 힘이 없었고, 또 그래서 볼리비아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못하니까 칠레가 개발을 하고, 칠레는 지형도 그렇고 뭔가 식민 시기에 좀 이렇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던 곳이기 때문에, 원래 결핍에서 무엇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지런했어요, 사람들이. 또 독일 이민의 영향도 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칠레는 사람도 물자도 필요한 건 다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에서도 가장 빨리 굉장히 진취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던 곳이고, 페루는 부항령이었고 뭐 그렇게 급할 것도 없고, 그래서 느긋했고 독립도 늦었고 또 자부심은 또 만빵. 네, 그래서 이제 칠레에서 어느 정도의 뭐 세금을 내고 볼리비아 초석을 개발하다가, 볼리비아에서 조약을 어기고 세금 더 내라 이래서 이제 서로 시비를 걸다가 전쟁이 나죠. 싸움이 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페루가, 칠레가 얄밉잖아요. 저 별 볼 일 없던 애들이 말이야. 독립도 먼저 하고.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 편을 슬쩍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때 페루하고 볼리비아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고, 또 칠레 측에서는 얘네는 정말 이를 갈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 전쟁이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칠레 승리로 끝나서 이제 그 아타카마 사막에서 페루 땅도 칠레가, 또 볼리비아는 그래서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는 출구를 잃어버리게 됐고,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뭐 20세기 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도 하고, 근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이제 사실은 그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이제 칠레 측에서 페루 바다를 너무 많이 넘어가서 이렇게 차지하니까,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바다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바다의 상당 부분은 페루 영토로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아타카마 사막에 넘어간 건 아니고, 또 볼리비아는 너희는 조약을 이렇게 맺어놓고,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가 패. 그걸로 끝났어요. 예, 그래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페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칠레를 좀 얕보고 싶은, 문화적으로 너네 뭐 인디오 문명도 없었고 말이야. 이런 게 있다면, 칠레는 그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페루하고 볼리비아에서 막 불법 이민자들 뭐 넘어가서 칠레에서 주로 이제 그런 3D 노동자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디가 좋진 않죠. 네, 복잡 미묘한 관계예요. 네. 이 리튬도 결국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칠레, 여기 리튬 트라이앵글이면, 볼리비아는 일단 면적도 상대적으로 좁고, 또 리튬이 나갈 출구가 없잖아요. 바다가 없잖아요. 어차피 칠레를 통해야 해요. 아니면 브라질을 통하던가 아니면 파라과이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또 아르헨티나는 대서양을 통해야 되잖아요. 아르헨티나도 바다가 태평양을 쪽에 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절차가 빠른 곳이 칠레거든요. 아르헨티나 더 느려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느낀 점이, 중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남미에 투자를 해요. 중국 공작당도 중남미는 정치적인 게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칠레에만도 공작당이 2군데가 있고 일본은 워낙 역사가 오래됐고 중국은 돈과 사람으로 그냥 쏟아 부어요. 제가 야 이게 지금 중남미 이 정도 투자할 정도면 이제 한국은 중남미 제가 얘기를 할 때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그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이제 중국이 자꾸 심술을 부리니까 필요하고 우리나라 구리 수입의 20% 가까이가 칠레에서 수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자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필요한 곳일 수밖에 없고 천문학도 제가 책에 썼듯이 칠레가 세계에서 별을 관측하기 가장 좋은 곳인데 저는 그런 천문학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칠레에서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다 우주를 개발하는데 그 별을 관측하는 스팟도 누가 투자를 더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좋은 시간대를 주니까 중국이 또 야금야금 많이 들어가서 천문학자들이 중국 학자랑 또 친하게 지내면 또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많지 않을까. 리튬만이 아니라, 네, 그런 점이 있죠. 일본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일단 칠레는 섬이 아니지만, 오른쪽이 안데스 산맥으로 막혀 있고, 왼쪽이 태평양이고, 북쪽이 사막이잖아요. 섬 같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또 지진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동 연구, 뭐 해양 연구, 지진 연구, 지질 연구는 저도 일본 그 동경대하고 하는 포럼이 있는데 제가 몇 번 그 포럼을 참석해보고 이 정도로 깊이 있게 조인트 리서치를 많이 하는구나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일본은 보이지 않게 너무나 깊숙이 그래서 또 교류한 지가 100년이 넘었고 또 이제 칠레에 있어 보면 일본 사람들은 뭔가 그런 그 외국 사람들의 환상을 잘 보듬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나? 그런 감성을 건드릴 줄 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오리엔탈리즘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곳곳에 일본 정원이 칠레예요? 네, 산티아고에도 있고 또 라세레나 북쪽에 갔을 때도 있고 그 뜬금없는 곳에 일본 정원이 있고 또 이미 현지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혼혈도 많아서 일본 대사관에서 그 장학금 설명하러 학교에 왔는데 그 직원이 일본 칠레 혼혈이에요. 일본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동포들을 또 잘 활용할 줄 알고 제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향도 비슷해요. 칠레 사람들도 노라고 잘 안 해요. 일본 사람들하고 비슷하고 또 일본 만화층은 너무나 또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칠레에서 한 40,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40대까지도 일본 만화 안 보고 큰 사람이 없어요. 드라곤볼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드래곤볼이 손오공인 건 아무도 몰라요. 손오공 관심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 어려서부터 일본 만화인지도 모르고 드래곤볼을 다 보고 자랐어요. 90년대부터. 그래서 한 3, 40대도 지금 현재 보리치 대통령도 일본 만화 광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칠레에서는 이제 나이를 묻지 않지만 모여서 만화 얘기하다 보면 나이가 나니까 캔디를 아느냐, 마징가 제트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대충 그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았나 아닌가 만화로 구별이 되고 드래곤볼은 근데 슬램덩크는 별로 관심 없어요. 슬램덩크 우리나라에서 데이트를 쳤잖아요. 다시 만화 나왔을 때, 영화, 극장판 나왔을 때. 그런데 이제 남미에서는 슬램덩크는 그렇게 관심 없었어요. 혹시 남미는 농구를 안 좋아해요? 농구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농구 없어요. 정말 농구 없어요? 야구도 없어요, 남미는? 오로지 농구. 네. 안 좋아하는 질문이긴 한데, 저는 그냥 이 책이 꼭 칠레만을 바라보기 위한 책이라기보다, 조금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칠레 갔을 때, 칠레가 어떻게 보면 분명히 혼혈과 혼종의 문화인데 그 나름의 단일 민족처럼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유럽 이민이 들어와서.
어떤 백인 정체성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백인이든 아니든 하지만 뭔가 칠레 사람들의 그 틀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동안 뉴스에서 보면 뭐 볼리비아, 페루, 뭐 콜롬비아 이민들 너무 많이 들어오고 범죄가 늘어나고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와서 저는 외국인들의 범죄를 너무 언론에서 부각시키는 게 아닐까? 굉장히 차별적인 보도 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 외국인이 늘어났어요. 보수적인 친구들은 정말 반감이 크고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두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칠레는 식민 시기부터 다문화를 형성해온 나라라면 한국은 그렇지 않으면서 지금 외국인들 노동자들 뭐 많이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비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칠레는 분명히 혼혈과 혼정의 문화였지만 오랜 기간 어떤 단일민족 같은 어떤 칠레식의 단일민족성을 유지하다가 이제 요즘에 근래 들어서 이웃나라 사람들, 조금 더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넘으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지는 날도 있을까? 그러면은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점을 많이 이번에 생각하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주의 경험, 이민의 경험, 또 다문화 경험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